자, 오늘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 갑자기 나오네요. 일단 오늘 반도체하고 2차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수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0.06%, 코스닥이 0.2% 상승인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은 지금 1시간 수년에서 마감을 했지만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열렸죠. 그래서 아시아 시장을 지켜보면은 일단 니케이가 0.35% 하락으로 마감했고, 상해 종합이 0.71%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항생도 1.41%.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약세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어제 이제 미국의 PPI가 나왔죠. 시장은 0.1% 상승으로 예측했지만 0.5%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CPI뿐만 아니라 PPI가 완만한 하락을 보여주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이 막방 아닌가, 이런 이제 다시 또 시장의 안도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게 금리 인하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금리 인하는 시장의 장이 안 좋을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완만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타겟이 실적이 좋고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체죠. 저도 이제 그 어느 프로인가, 그 백종원 나온 프로였나 어느 프로에서 보니까 타겟에서 그 물건을 사는 대형,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뭐 호스트코 뭐 이런 거죠.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는 걸 봤는데, 거기 실적이 양호하고 또 어제 18% 상승을 하는 것들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도 미국 경기가 그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완만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완만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와치에서 예측하는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 현재 100%까지 올라왔네요. 어제는 99.8%까지 내려왔었는데, 이제는 일빵빵 100%의 확률로 금리 동결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측이 12월에 금리 동결이라는 얘기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좀 점쳐질 때도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65%, 금리 인상 가능성이 32%였거든요. 근데 지금 100%의 확률로 금리 동결을 생각하고 있고, 다시 또 1월 한번 볼까요? 24년 1월 31일인데 23년 1월도 100%네요. 24년 1월도 100% 금리 동결. 3월 볼까요? 3월을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시황 쓸 때 이걸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금리 인상이 5점 몇 프로였고 금리 인하가 3점 몇 프로였고, 가운데 이제 대부분이 금리 동결이었는데, 지금 내년 3월에 금리 동결이 72%, 금리 인하가 28%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상승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 동결 내지는 이제 인하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금리 인하를 할 때 경기가 상당히 위축 국면에 들어가면서,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완만한 상승 내지는 완만한 침체인 가운데 금리 동결, 그 인플레이션이 감소되는 구간에 들어가야지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훈풍이 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당장 협의체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상한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90일로 한정하는 거 하나가 나왔고, 개인 공매도 투자 담보 비율을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거. 이게 그 여러분들도 이제 신용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요율이, 그러니까 담보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5%가 아니라 150%면 할 수 있는 담보 비율들이 더 많이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외국이나 기관처럼 내린다 라는 건데, 사실 저는 공매도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사실
외인도 기관도 개인하고 똑같이 공매도하기가 힘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우리가 공매도가 개인하고 외인 기관이 똑같은 형태로 공매도를 치게 한다고 해서 개인들이 외인하고 기관처럼 공매도를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원하는 건 뭐죠? 외인하고 기관도 개인처럼 공매도를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개인들이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5%로 담보 비율을 인하하는 것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90일로 한정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가장 큰 거는 공매도 실시간 무차익 공매도의 실시간 원천 차단 시스템 구축인데, 이거는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삼성증권 사태를 보면은 삼성증권에서 그 경리하는, 뭐 경리라고 할 수는 없고, 재무팀이 제가 오늘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 원씩 배당을 성과급을 주기로 했는데 만 주씩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넣는 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 그 정치권에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지자들의 클릭수나 조회수를 조정하는, 그러니까 만질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클릭수가 나오면은 그 클릭수대로 찍히잖아요. 조회수가 뭐 만 클릭하면은 뭐 조회수 만 찍히는데, 이 조회수를 어차피 플랫폼 만든 사람 맘 아니에요. 만질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시스템은 각 증권사가 만질 수 있는 만큼 만져지는 시스템이다라는 걸 삼성증권 사태에서 한번 볼 수 있었고, 수기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제차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넘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최를 하는 통합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혹은 금감원에서 금융위원회에서 하나에 두는 그런 각 독립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만 공매도를 실시하게 해야지 이 공매도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이제 공매도 얘기를 하고, 저는 공매도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정말로 이게 공매도 금지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시면은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떠난다는 얘기가 꼭 거짓말만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싫어하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매수를 한다는 관점에서 공매도도 분명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무차익 공매도들이 판을 치면은 사실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주가를 올리는 것보다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루머 같은 거 만들어서 호재를 올리면은 매물들이 나오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50% 100%씩 먹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5% 10%만 돼도 여러분들이 손이 떨리고, 또 30% 40% 마이너스는 의외로 잘 버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이 훨씬 더 가파르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공매도를 쳐놓고 악성 루머들을 퍼뜨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통제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실시간 원천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구축되는지가 중요해 보인다. 사실 MSCI 현지국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들,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게 지금 전제잖아요. 근데 어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분들이랑 또 이제 강의하는 걸 몇 번 들었었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나갈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은 신흥국에 편입이 돼 있는데, 신흥국이라고 해봤자 갈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을 거고, 뭐 중국하고 그 주요국들이 있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은 이 들어와 있는 돈에 뭐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시가총액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돈을 분배를 한 거나 이럴 텐데, 선진국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본부터 미국부터 뭐 프랑스부터 영국부터 이런 데에까지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선진국 자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총량으로는 신흥국에 편입되어 있는 게 돈이 움직이고 들어오는 양이 더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꼭 그렇게 선진국 지수 편입에 너무 머무달 필요는 없지 않은가. 오히려 공매도를 확실히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들, 시장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라고 할 수 있는 이팔 분쟁 거의 끝나가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뉴스도 잘 안 나오죠. 이런 부분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면은 충분히 여기서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다가 어쨌든 금리 인상 계속 그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는데 고용과 미국의 고용과 소매가 탄탄한 가운데 완만한 조정, 완만한 인플레이션 마감이 된다면은 충분히 상승 모멘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자.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